80페이지 금속 재료 7번부터 1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서 이 알루미늄 합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라우탈이 있습니다. 이 라우탈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합니다. 이 라우탈은요, 밑에 있지만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 합금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Y 합금, 라우탈, 로엑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라우탈은요, 알구시라, 알루미늄 구리 SI 합금이고요. Y 합금은 알구니마 Y, Y 합금입니다. 로엑스는요, 알니마시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 합금에 쓰이는 이 라우탈과 Y와 로엑스는 세 가지 다 공이 자동차 피스톤용 합금에 쓰이고 알루미늄이 주체인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미 라우탈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히 알루미늄은 이 시어 경화가 일어납니다. 시어 경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합금들이 잘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잘 섞여 있습니다. 용체화 처리가 되는데 이걸 급냉을 시키면은 이 입자들이 좁은 구역에 과포화가 됩니다. 밀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려주거나 시간이 가면서 기온이 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억지로 들어가 있던 알루미늄 입자들이 밖으로 삐져나와요. 밖으로 땀처럼 나와서 표면에서 이거는 이제 흘러내리는 단단하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났다 해서 시어경화, 또는 이게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석출이 되어서 표면을 단단하게 해준다 해서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우탈에는 알구시라니까 SI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SI 규소를 첨가하면 SI는 항상 추조성을 개선해 줍니다. 다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추조 균열이 커서 사형 주물, 모래 주물에 적합한 합금이다. 요건 아닌데 뭐가 틀렸냐면 추조 균열이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구리를 첨가해서 필삭성, 구리는 여기에서 알구실에서 이거는 필삭성 잘 잘리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고온의 철을 냉각할 때 나타나는 ACM선, A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이 오스테나이트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감마 고용체라고 합니다. 오스테나이트는 똑같은 뜻입니다. 감마 고용체. 그럼 CM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는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 합니까? 금속간 화합물 또는 Fe3C 다 같은 말입니다. ACM이라는 기호를 만드는데 이 기호는 뭐냐?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 석출하는 온도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오스테나이트를 감마 고용체라고 해놨죠? 자, 감마 고용체는 뭐냐? 오스테나이트입니다. 면시 밑방 격자 FCC의 고온 조직으로 비자성체입니다. 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조직입니다. 이 구간이 A1 723도보다는 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온 조직이에요. 요거는 어떤 데 쓰이느냐면 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 존재 구간은 동소변태로 나타나는데 A3 910도씨 이상에서 나타나고 A4 1400도보다 낮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감마 고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탄소강에 포함된 망간 영양입니다. 망간은요, 이 탈산제, 탈항제, MNS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강의 인성 경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리고 내충격성도 높여줍니다. 근데 여기 다 다른 걸 만들. 그 대신 고온에서 결정입 성장은 없지 않은 게 맞아요.
라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강연신율 그다지 감소시키지 않으나 강도 경도 인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틀렸습니다. 자, 요 망간 영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입니다. 85% CU, 15% 아연 합금의 연하고 내식성 좋은 건축용 소켓, 체결구 이렇게 딱 단단하게 결합해 주는 거, 뭐 열쇠처럼 체결구에 사용되는 것은 레드 브라스라고 했습니다. 레드 브라스. 이거는 황동입니다. 자, 그런데 세분해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길딩 메탈, 레드 브라스, 뭐 로우 브레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톤백이라고 합니다. 톤백은 구리의 아연 약 5에서 20% 함유한 합금을 총칭합니다. 그 중에서 길딩 메탈은 어떻게 되냐면 아연을 약 5% 함유합니다. 화폐 메달용이고요. 그 다음에 톤백은 구리에 아연을 약 10% 함유하는데 배지, 뭐 조금 메달용이 쓰이는데, 근데 톤백은 넓은 의미로 이 길딩 메탈이나 그 밑에 나오는 레드 브레스나 로우 브레스 이런 걸 몽땅 합쳐서 톤백이라 하기도 합니다. 레드 브레스는 세분하면 구리 아연 약 15% 함유, 소켓, 금속, 자파, 가구류에 주로 이용되는 황동입니다. 로우 브레스는 아연이 약 20% 함유한 황동입니다. 색깔이 미리하고 전연성이 우수한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길딩 메탈, 레드 브레스, 로우 브레스 이거는 톤백도 있는데 이 네 개를 합쳐서 우리는 톤백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단피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두 나라 공이다 탄약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탄약.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탄약하고 이런 걸 수입하고 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동안 평화의 무드에 휩싸였던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치니까 탄약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탄약, 포병, 포나, 자주포나 이런 걸 제일 많이 갖춘 나라가 의외로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풍산금속 같은 데서도 이 단약, 단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단피는 뭐냐면 단약을 넣는 껍데기죠. 이건 주로 구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풍산금속이 이제 본래는 안강에 풍산금속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그 공장이 또 어디 있느냐면 울산에 온산공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LS M&M이라는 회사에서 구리를 재련합니다. 그래서 이 단피황동도 구리로 만듭니다. 이게 가공이 잘 됩니다. 가공황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73황동이라고 합니다. 70분의 30 또는 이거는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73황동 70분의 30도 있지만은 7대3 죄송합니다. 7대3 혹은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은 70대 30 다 같은 말입니다. 7대3, 70대 30 그 다음 또 분수로 70분의 30 요거는 분수죠. 요 세 개가 다 73황동입니다. 73황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피황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요렇게도 많이 합니다. 단피황동. 그 다음에 이제 황동에서는 아연을 아무리 많이 첨가시켜도 여기에 맥시멈입니다. 문츠메탈 육사황동입니다. 구리에 아연 40% 함유한 황동으로 기계 부품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아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황동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이 많이 받는 뭡니까? 그 보일러, 배 같은데 그걸 복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쓰면 열을 많이 받으면 이게 녹아서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받는 데는 이 문자 메탈을 쓰면 이렇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탈아연 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여기에 이제 13번에 있죠. 맨 밑에 여기 이제 조금 수정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걸 잘 보시고 여러분 13번 밑에 13번 밑쪽에 여기 지금 책을 지금 안 보는 건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요걸 잘 보시고 여러분 책하고 보고 여기에 조금 수정할 것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 원소인 것은 하는데 요 상당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금속 원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중간에서 어떻게 골라내 가지고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이러면 참 곤란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할 때는 이 몰리브덴이다 하는 거, 몰리브덴도 하여튼 높은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합리적이죠, 그죠? 보편적으로 은이 전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요런 정도는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금속들을 뽑아가지고 전기 전도율 순서를 골라라 이러면은 상당히 막연하죠.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번 청동, 황동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 합금인데 이건 좁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 합금인데 요거는 맞습니다. 톤백은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함유한 것으로 거기까지는 맞아요. 강도는 높지만 전연성이 없다는데 이거 톤백은 강도도 전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포금은 말뜻 그대로 포를 만든 금속입니다. 구리에 주석 내지 주석8 내지 12% 함유한 합금으로 대포, 포신 재료 등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세대에서는 평화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아주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데 옛날 역사를 살펴보면은 요즘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오래 치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동에도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도 참 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식민지 자기들끼리 서로 빼앗기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세계 테마 기행을 보는데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특히 그 탄자니아 잔지바르 이런 데도 보면은 서로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 포를 막 설치해 놨습니다. 그 포신을 만들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구리 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리 합금이 비싸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니켈 크롬 합금으로 많이 만듭니다. 자, 청동은 구리 주석 합금이며 황동은 구리 아연 합금입니다. 톤백, 구리 플러스 5 내지 20% 아연 함유하는 것은 맞는데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전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굉장히 초조하게 이런 거는 뭐 좀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어느 일부분을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생략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17번
물체 강면과 바라보는 위치에서 사선 평행하게 연결하면 실제면과 같은 크기, 실제면과 같은 크기의 투상도, 보는 물체 사이에 설치해 놓은 투상면은 이거는 정투상도법입니다. 정투상도법은 물체의 실제 크기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도법으로 일각법하고 삼각법이 있는데, 일각법은 어떻게 되느냐, 눈, 물체, 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고 조선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를 많이 쓰냐면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눈, 투상, 물체,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 ISO 국제규격 표준화법입니다. 자, 요거는 정투상도는 이렇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물체 실제 길이 치수가 500mm일 때 척도 1대5 도면에서 그려지는, 실제는 500mm면 1대5라는 것은 뭡니까? 축척입니다. 그래서 1대5니까 요거는 5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도면에는 100mm를 꺾고 거기에다 500이라고 씁니다. 1대5는 축척입니다. 실제 크기 5분의 1mm이므로 100mm가 500mm를 대신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21번 나사 요소 도시에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나사부나 산봉우리의 고른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다. 여기에 맞습니다. 자, 맞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산봉우리 그 고른 굵은 파선입니다. 굵은 파선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로 어긋나게 그린다. 그 다음에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그리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뭐냐면은 굵은 실선입니다. 이것도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도 굵은 실선이다. 그 다음에 순나사와 앞나사의 고른 말이죠. 가는 실선입니다. 순나사와 앞나사의 고른 가는 실선으로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 골 밑은 말이죠. 축선에 대해서 30도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런 걸 한 번에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제 어느 과목을 자격시험을 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설프게 이해하는 것보다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완전히 이제 자기 실력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23번 대상물, 구멍, 홈과 같이 한 부분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이 도면으로도 충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투상도를, 한 부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부분. 전체가 아니죠. 한 부분 모양을 도시한다고 했습니다. 한 부분 모양만 도시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국부라는 것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국부투상도 또는 부분투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부투상도는 부분투상도와 같은 개념으로 대상물, 요거는 같은 개념인데 요건 또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도 있죠. 대상물, 구멍, 홈 등의 특정 모양입니다. 요걸 바로 투상도 옆에 그리는 것입니다. 중심선, 기준선, 치수, 보조선 등으로 나타내며 가는 일점 쇠선으로 연관성을 표시해준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3페이지입니다. 특수강 강종입니다. 특수강 강종. 자, 요건 중요하죠. 그죠? SNCM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제일 앞에 S는 스틸, 강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N은 니켈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C는 크롬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M은 몰리브데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C는 탄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합금 강할 때 중간에 있을 때는 C가 크롬이에요. 항상 C는
탄소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이래 합건강 표시할 때 SNCM이라든지 SNCA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C가 크롬이라는 뜻입니다. 27번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제도하는 스프링에 해당하는 것을 내었습니다. 인장 코일 스프링은 하중 걸린 상태에서도 제도 가능하다 아닙니다. 하중 걸린 상태에서도 제도가 가능한 것은 겹친 판, 겹판, 립이라고 합니다. 겹판 스프링은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도 제도가 가능합니다. 겹판 스프링, 요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기호를 표시할 때 구상흑연 주철, 구상흑연 주철을 영어로 스페로이드 그래파이트 캐스트 아이언 또는 노듈러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GCD로 표시합니다. 항상 GCD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400이죠. 인장 강도 굉장히 높아요. 400메가파스칼이에요. 400메가파스칼. 자, 그럼 여기에서 쭉 한번 다시 봅시다. 가단주철이라는 건 뭐냐면 단조가 가능한, 그래서 이게 한자를 모르면 좀 안 되겠죠. 그죠? 가단이라는 것은 가능할 가, 단조단입니다. 그래서 단조가 가능한 주철, 폴라이트입니다. 단조가 가능한 거는 malleable cast iron 해가지고 MC인데 폴라이트니까 PMC가 되겠습니다. polite malleable cast iron이 되겠습니다. 부상흑연주철은 GCD400 nodular cast iron 또는 spheroidal graphite cast iron입니다. 일반 기계 구조용 강과 비슷한 강도의 특수주철입니다. 단 400은 인장 강도 4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가단주철 중에서도 백심 가단주철입니다. 백심이라는 건 심자는 가운데 심자잖아요. 그죠? 중간에 주철 조직 중간에 하얀색을 띤 가단주철입니다. 가단주철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능할 가짜 단조 단자 단조가 가능한 주철인데 중간에 하얗게 있습니다. 이거는 순철입니다. 그래서 white heart malleable cast iron 해가지고 WMC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심 가단주철은 중간에 Fe3C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흑연이 남아있는 검은 거예요. black heart malleable cast iron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이 백색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이라는 것은 시멘타이트도 있고요. 순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심 가단주철 할 때는 하얀색이라 해서 시멘타이트가 아니고 순철이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14강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